여러분은 올해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큰 병이나 사고 없이 무사히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분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 또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죠. 바로 우리 집인데요. 우리 집에 몇몇 소품을 배치를 하거나 가구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맞이 풍수 인테리어 방법 타이밍 캐쳐 대표 이수 명리학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새해를 맞는 다양한 세시 풍속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복을 부르는 세시 풍속이 있을 텐데요.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뭐 이제 다양한 건데 정확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는 잘 모릅니다. 네. 민속학을 종합하는 건 아닌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문배 같은 거 있고 또 문배. 세화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이제 저 초하루날에 이제 그 대문에 이렇게 이제 뭐 용이라든지 호랑이 그림 이런 거 이제 붙여두지 않습니까? 네. 아, 복조리 열어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네. 북조리는 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전날부터 이제 조리장수가 다니는데, 네. 그 뭐 이제 쌀을 일듯이 이제 행운이 일으라는 그런 의미 담아가지고 뭐 복조리 걸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침 좀 부지런하고 근명하게 네. 하라는 의미로 이제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문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안에는 이제 뭐 막이라든지 좀 안 좋은 악기를 내쫓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화라는 이름으로 쓰이는데 사실 이제 그 동물 그림들 조선시대부터 그랬던 네. 뭐 세화 이런 거는 이제 연하장 같은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도 이제 벽사초복이라고 해서 사악한 거 물리치고 뭐 복을 부르는 그런 동물 그림들을 이렇게 이제 대문에 붙여두니까 네. 그 문배라는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용어로 이제 쓰였던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왜 설에 좀 놀이로 많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윷놀이라든지 뭐 널뛰기라든지 네. 이런 것도 어떤 세시풍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소식품부가 들어가죠. 근데 네. 그런데 이제 행운을 부르는 뭐 그런 복록을 부과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였어요. 그냥 네. 올해가 개사년 뱀해잖아요. 네. 이게 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개사년에는 어떤 부분이 좀 조심을 해야 네, 되는지. 뭐 조심은 뭐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막연하고 추상적이어가지고 뭐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그 개사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실 이제 개사년은 이제 굉장히 과거에도 네. 급변하고 뭐 큰 저항들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뱀띠마다 12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가까울 때 뭐 이제 신사년에 뭐 9.11 테러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동독 이제 그 붕괴되고 또 소련도 이제 뭐 천안문 사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뱀해에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 이제 급변하는 기운이 있는데 그것이 뭐 각 개인에게는 길조가 될 수도 있고 흉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구문에서 뭐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섰지만 색깔이라든가 뭐 숫자 이런 것들로도 뭐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뭐 조금 복잡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행운의 숫자는 그 3이나 8이 행운의 숫자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뱀띠에게는 4와 9 이런 것은 좀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불운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간단한 팁이지만 이것이 사실 뭐 비즈니스 전략 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차지하고 또 행운의 색상이 블루입니다. 그러니까 청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이제 2004년 갑신년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레드 열풍 불고 이랬는데 그래서 뭐 건축이라든지 또 이런 뭐 패션 분야 이런 분야에서 네. 트렌드를 선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뭐 정오 초하루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청색이 될 거라고 또 짚어볼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뭐 운이라는 게요. 물론 다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뭐 이제 저 같은 이렇게 이제 명리학자에게 운은 굉장히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운에 지나치게 좌우되고 네. 한 개인의 뭐 의지라든지 상상심 이런 걸 부정하면은 일반 사람은 좀 부정적인 컨텐츠로 여겨질 수 있는데 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내어도 네. 지나치게 뭐 자책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결과를 내도 운이 좋았던 거지 뭐 그래서 좀 겸손하게 이렇게 처신하고 이럴 그런 접근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긍정적으로 좀 좋게 생각하면 또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세화 얘기가 굉장히 궁금하던데, 네. 세화가 애군을 쫓는 인테리어 소품,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될 텐데, 어떤 그림인지 좀 한번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이제 부수 인테리어 분야에 여러 가지 품들이 있는데, 그림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이제 펑슈이 페인트라고 합니다. 펑슈이 페인트 또는 이제 펑슈이 갤러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장 풍수, 좀 바뀌는 풍수 패러다임에서는 아주 앞서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이제 그림을 가지고 사군자와 이런 것도 다 이제 풍수 소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 그림이 이제 조선시대부터 이제 동물 그림이 이제 주종을 이루었는데, 저런 이제 까치라든지 그런 추상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호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는 까치호랑이가 주로 이제 이런 세화의 주종을 이뤘는데, 호랑이는 이렇게 이제 역기를 이제 물리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격사적인 기능이 있는 거고, 까치는 이제 기복적인, 그러니까 이제 복을 부르는 이제 좋은 소식통님을 이제 소식을 가져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은 아주 이제 닭 그림이 이제 주로, 닭은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달리는 그런 이제 길조로도 쓰였고, 또 다구름 소리에 이제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기 때문에, 3시 풀리고 이제 야간기 쫓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이제 채 구멍 새다가 신발 못 훔치고 다구름 소리에 이제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들이 세화죠, 세화. 예. 사실 우리 속담 중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금이라도 좀 더 좋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게 우리 집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풍수 인테리어인데요. 이렇게 판넬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보통 이제 조그만 이제 주택의 이제 간단한 그림인데, 이제 우리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거주 공간을 우리 이제 양택풍수라고 하고, 이제 죽은 사람은 이제 묘자리 풍수를 이제 은택풍수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도 이제 은택풍수가 많이 중인데,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거주 공간 양택풍수로 가거든요. 양택의 가옥에서는 문준소라 그래가지고 3대 요소가 이제 현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하고, 주가 이제 침실입니다. 그러니까 안방입니다. 이 세 가지 이제 영역이 팔방에서 이제 상생하는 그런 이제 배치가 되어 있냐로 이렇게 이제 그 집안이 이제 복가냐 이제 흉가냐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이제 나침반 가지고 이렇게 재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일단 집을 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다 바꾸고 위치를 하기 어려우니까, 최근에는 이제 풍수적인 결함이 있으면 과거에는 좋은 터를 찾아서 가고 또 개축하고 이래서 돈이 많이 드는 그런 풍수였는데, 근래는 이제 풍수적인 결함들을 그냥 조그만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결함을 이제 이렇게 교정하는데 펑슈이 큐어 체계로 이제 결과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침실은 일단 안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명 풍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당한 조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현관은 이제 외부의 기가 들어오는데, 이런 3대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현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발도 당연히 정리해야 되고, 현명한 아주 지혜로운 주부들은 현관 바닥, 타일 바닥을 아주 윤이 반짝반짝나게 매일 닦습니다. 그리고 현관 입구 바깥에 지저분하면은 좋은 기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같은 거 내두거나, 폐품 같은 거 이렇게 내놓거나 이러면은, 좋은 손님도 안 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고, 우리 같은 풍수가들이 집안에 이제 기록하고 갈릴 때, 제일 처음에 가는 게 저희들 우편함부터 살핍니다. 우편함에 우편물도 쌓여있고 이러면은 재정력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현관 들어갈 때 현관 상태에 청결하지 않으면 재정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은 10충8구 맞게 됩니다. 주방을 청결해야죠. 그래서 이제 주부의 공간인데, 이 주방에는 이제 특히 이제 가스레인지 주변에 이제 청결에 이제 포커스를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변이 이제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잡기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냥 한 가지 현관만 깨끗하게 항상 정리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요즘 말씀하신 대로 현관 정리, 요즘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발장이 굉장히 좀 여유있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옛날 아파트들은 보면 좀 신발장이 좀 아주 협소해서 신발이 지저분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신발을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만이라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요. 흔히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가구 배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책상의 위치에 따라서 또 뭐 성적을 좀 좌우할 수 있다. 네.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다면서요. 예, 뭐, 수험생이 이제 성적 올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또 오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분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벤티라든지 닥티나 소띠에 이제 수험생이나 학생이 있는데, 네. 어느 방 위에 놓는 개념이 있고, 또 어느 방향으로 이제 놓느냐의 개념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이 앉아서 네. 어느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제 학습하느냐, 향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그런 벤티나 뭐 소띠 이런 학생들이 네. 동남방을 향해서 보고 앉아있는 책상 구조면, 무조건 우등생이라고요.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실전에서 나침반 보고 이렇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인 자녀의 띠만 알면 네. 책상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보면은 우등생인지 열등생인지 금방 알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학년마다 이제 성적 기복이 있는데 이 학생이 칠판을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좌우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고액과외보다 네. 수험생 책상 방향 훨씬 중요합니다. 풍수는 이제 그렇게 조그만 팁이나 실천을 가지고 네. 그 현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근데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풍수 얘기 듣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 저희가 시간이 제한 돼 있어서 평소에 조심해야 할 건강한 풍수 습관 이런 거는 좀 네. 끈기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 짧게 얘기해 주시죠. 그냥 이 돈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이제 돈은 음의 영역에서 세일은 축적되고 양의 영역에서 소리에서 유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두운 곳이 좀 음의 영역이잖아요. 밝은 곳이 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뭐 가정주부나 또 뭐 보통 일반이 이제 지갑 같은 것을 그렇게 밝은 곳에 이렇게 놔둔다는 이렇게 거실 같은 영역이라 거실의 테이블이라든지 또 뭐 심지어 이제 주방의 식탁 위에 이제 핸드백이나 지갑을 잘 두고 다니시는 분은 반드시 지출이 많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방에 이제 아주 어두운 그런 이제 수납 공간 또는 뭐 이런 곳에 이제 지갑 이렇게 숨겨놓고 통장 같은 거 잘 정돈해놓고 하면 반드시 저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물론 조심하려고 했지만 항상 지갑이라든지 머니클립 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좀 잘 씁니다. 그래서 지갑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안주머니에 아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보관하고 이런 분들은 경제관념이 기본적으로 좀 투철한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또 있다면 뭐 말씀 더 드릴 텐데 좀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이밍 캐쳐 이수 대표였습니다.